저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추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토론의 제목은 당사자 참여 통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사례였는데요. 저는 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일단 토론문들은 이제 사례 세 가지로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주치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2년이 넘었죠, 이미. 2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떤 장애인들이 이 건강주치 제도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제 제가 장애인 주치 환자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을 좀 돌보고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의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토론문을 구성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의원 내에서도 굉장히 통합적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데스크에 있는 접수 직원들까지도 이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참여하신 분들의 뭐 응급 전화가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왕진을 갈 때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동반해서 같이 가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외적으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많은 와상 장애인 분들을 은평구에 있는 재활협의체를 통해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재활협의체는 민관협력의 어떤 자치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뭐 다양한 뭐 재활병원이라든지 저희 같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또 보건소, 보건지소, 구청, 주민센터까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자원을 연계를 하면서 실제 장애인 분들의 건강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장애인 분들도 가장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의 개수나 서비스의 뭐 이런 것들은 적지 않지만 그것이 항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는 의료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장애인 주치제도 포괄 평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지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거 다 작성하면 뭔가 나아지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실제 중요한 통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실제로 소통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사례를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77세 이제 여성 환자분은 17년 전에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뇌병변 장애인이시고 따님이 주로 돌보고 있으신데 장애인 주치 서비스 참여 이전에는 월 1, 2회 이상 항상 응급실을 방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응급한 상황이 있어서 응급실을 방문하셨던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에 와상으로 살고 계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냥 혈액 검사라도 하러 병원에 갈라치면 무조건 사설 구급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 사설 구급대 비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응급실에 가는 방향을 택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몇 번은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셨는데 이렇게 경증으로 응급실에 가시다 보면 사실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자가 느끼기에도 이거 정말 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는 아예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주 급할 때만 이 응급실 저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그런 의료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시다가 주치제도 참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에 딱 2번 응급실 방문하셨어요. 이 2번도 모두 주치의와의 협의하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검사를 위해서 응급실에 방문을 하셨고 이분의 과거 병력은 어떻고 앞으로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어떻게 지내오셨다라고 하는 주치의 소견서를 다
첨부한 상태에서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호자로서는 이전에 응급실 방문해서 마치 이제 찬밥 신세를 받았던 것과는 좀 다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었고, 저희 의료기관과 또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상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이분이 응급실에 방문하셨던 그 상급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훨씬 더 진료 정보들이 잘 소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자 73세 남성분이시고,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역시 와상으로 지내시는 분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2.5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분도 은평구 재활협의체를 통해서 주치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받았었는데, 처음 방문을 했을 때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너무 말라 있으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1년 반 동안 어느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보호자가 약만 타서, 인슐린과 약만 타서 당뇨 관리를 집에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슐린을 쓰고 계셨던 당뇨 환자분이셔서 혈당이 높아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혈당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고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너무 적어서 아주 극도로 근육도 빠져 있고 많이 말라 있는 그런 상태셨어요. 근데 대학병원의 주치의는 이분의 상태를 보호자가 적어오는 혈당 수첩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올라가 있으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죠?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보호자가 칼로리를 잘 제공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지금은 단백질과 칼로리 제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분의 상태를 평가했을 때 휠체어에 앉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휠체어에 앉으실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 휠체어에 앉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주치 치료와 방문 재활 치료를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휠체어에 잘 앉으실 수 있고, 얼마 전에는 2박 3일로 강원도에 가족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46세 남성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장애인 주치 제도에 들어오셨던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시설에 살고 계신 장애인분은 촉탁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치 참여하실 수 없는데, 사실 촉탁이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 3년 정도 관계를 맺으면서 쭉 건강관리를 하고 있던 중에 이분이 자립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시설에 살고 계실 때는 어쨌든 건강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제 자립을 하시게 되면 좀 어떻게 병원은 잘 다니실까? 네. 건강관리는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때 마침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로 갈아타면서 저희가 주치의로서 계속 필요할 때 방문 진료를 하고, 영양사 선생님도 방문 상담을 하면서 자립 후에 식사를 잘 챙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자립 생활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분들도 장애인 주치 제도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 주치 제도에 참여하면서 현실적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